연금 이야기,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금 이야기 코너입니다. 원래는 금요일로 잠정적으로 정해뒀었는데 네, 원샷을 좀 잡아주십시오. 금요일로 잠정적으로 정해뒀었는데 오늘 내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이강윤의 오늘 시작할 시간 즈음에는 양국의 공동 커뮤니케 또는 어떤 선언, 최소한 발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중국, 북한 쪽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인터뷰와 코너들을 마련해뒀기 때문에 오늘로 앞당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처럼 연금을 계속 받아서 쭉 쌓아가면서 꼭 필요한 나라 살림에 쓰기도 하고 특히 나라 경제활동, SOC 이런 것 그런 거 하면 외국의 여러 나라들처럼 연금 받아갈 사람이 올해 이번 달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연금 가입 대상자들한테 받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그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 방식. 용어가 참 아마 이게 일본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대단히 이런 건 북한이 참 알기 쉬운 우리말로 잘 옮겨요. 우리는 기껏 옮겨봐야 어려운 한문으로 옮기는 정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번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뭐 부분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과는 다른 연금 체계가 좀 몇 개 있습니다. 특수직역,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박사님, 네. 연금이라는 게 지금 뭐 국민연금이냐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돈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부터 네네. 우선 좀, 답을 해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 즉 나라 돈에서 네네. 여기서 말하는 재정, 나라 돈, 세금입니다. 맞죠? 네. 거기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도록 원래부터 연금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하는 연금도 있습니다. 원래 공적연금은 국가의 재정이 필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후세대로부터 일정 부분의 그 소득 이전이 또 들어오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거는 뭐 나라 돈을 직접 가져다 쓰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세대를 물고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로부터 미리 갖다 쓰는 것이니까 국민연금에는 현재 국가 재정, 나라 돈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일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디 미흡하지만. 어디 일부가 나가? 관리비,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아주 미약하지만은 하고 있고요. 그 관리 운영비라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연금공단 직원 인건비 뭐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거는 미흡하고요. 그건 대단히 정말 미흡하네요. 네네. 그거는 예로 들 가치조차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말하는 질문은 쉽게 말하면 연금이 개 같은 거, 그래서 개에 가입하면 그 개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한 달에 모여서 밥도 먹고 네네. 그러면서 순번이 되면 이렇게 몰아서 돈 주잖아요. 연금의 가장 순수한, 적어도 국민연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단문으로 좀 오늘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가급적이면 yes or no로 일단 먼저 답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준다 이런 거 빼고요. 네. 국민연금 지금 거의 의무가입제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다닌 사람은 직장에서 내가 반절 내고 사주, 기업주가 반절 내고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라거나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이제는 사주가 없으니까 사주가 내주는 거 한 푼도 없고 전액을 다 제가 내지요. 그렇게 해서 연금을 운용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을 탈 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때 나라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옵니까? 옵니다. 인건비 말고 네네. 연금을 주는데 10원 한 장이 옵니까? 네.
옵니다. 1년에 얼마쯤 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뭐 프로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연금 크레딧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이제 그 출산 그 자녀에 따라서 크레딧을 주는데 이제 자녀 한 명당 얼마? 그건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최근에 생긴 거 아닙니까 혹시? 최근에는 아니고요. 그 뭐 제법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정부에서 10원 한 장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몇십 원이나 몇백 원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연금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미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예를 들어서 영세 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마중물로 이제 그 재정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너 당신이 한 10,000원밖에 낼 여력이 안 되니까 내가 10,000원을 보태줄 테니까 꼭 연금을 내라, 예. 보험료를 내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 병역 의무를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걸 연금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년이면 2년, 지금은 6개월밖에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6개월을 인정해 주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1년 다 인정을 하고요. 또 자녀에 따라서 이제 한 명당 12개월, 그 최대 50개월까지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인정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은 별로 안 하고 있다. 네. 그 제작진께서는 게스트 자막을 좀 챙겨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복지학 박사 나간 게 있습니다. 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그럼 처음부터 재정에서 일정 부분 도와주도록 설계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운용하다 보니까 무슨 사정인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재정, 즉 나라 돈,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 세금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까? 원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공무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그 기본 사회보장연금하고 그 직영연금,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기업연금 해당되는 게 포함된 형태로서 그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영연금, 기업연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네네.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수록 괜히 어려워지고 시청자들은 헷갈려요. 짧게가 제일 중요하고 사태를 명확히 판가름합니다. 그렇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처음부터 그러면 재정에서 일부 도와주도록 설계가 돼 있었다 이 말입니까?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국가가 재정 책임을 이행을 하지 안 해왔죠. 안 해왔다. 네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재정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지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시점이었던 2000년도. 네. 그때부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부족한 돈은 국가가 재정으로 보존해준다 해가지고 보존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일반 국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팩트를 함으로써 잘못 알아왔기 때문에 쌓여있던 오해가 있다면 풀자는 것이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대안 이런 걸 제시하고자 이 박사님과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재정에서 도와줄 게 있게 돼인 건 아니네요. 설계 당시부터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행하지 않은 이행을 잘못한 거죠. 그럼 국가는 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즉 재정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처음 한동안은 이행을 안 했을까요? 40년간을 이행을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왜 그 긴 시간 동안 국가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연금 수급자가 작으니까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보태주지 않아도 기금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예. 굳이 뭐 거기에서 언젠가는 고갈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때 뭐 가서 지원하면 되지 지금부터 지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속 90년대 한 중반까지 연금 기금이 증가를 했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따라서 그들이 내는 연금 액수도 계속 늘어나니까 연금 보험료. 보험료란 말도 어려워요. 그냥 연금에 내는 돈, 그냥 붓는 돈, 이런 말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금융기관하고 전화상담 같은 걸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내는 대목이 어딘가 하는 통계를 제가 봤거든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용어 부분에서 그 금융기관 사람들은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 어려운 말들이 입에 올라 있어요. 근데 뭔가 답답해서 1566 뭐 눌러가지고 뭐 몇 번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시청 대기자가 많으니 몇 분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참고 참아 통화가 됐는데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전혀 못 알아들을 말을 하니까 그 소리가 뭡니까? 그럼 그 사람 그거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서로 인내심이 바라겠죠. 제발 모든 전문가들은 쉽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그런 분이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는 나라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는 일도 공적 영역에 있고 국사를 말하자면 집행하는 공적 공복이니까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재정에서라도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돈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안 해줘도 됐고 그게 한 40년이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재정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잘 모를 만도 됐죠. 워낙 오랜 시간 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알토랑 같이 쌓아놨던 거 퇴직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가기 시작하니까 줄어드네? 그래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공무원들한테 연금 받을 때 당신 매달 얼마씩 내시오. 그러면 정해진 무슨 요율에 따라서 몇 살 되면은 그때부터 얼마를 주겠어.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주체는 나라에 쓰니까 이제 세금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디까지 이걸 참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우리가 받을 때는 나라 세금에서 오는 건 거의 없잖아요. 조금 뭐 있다고 그랬는데 미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인데요. 국민연금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영역이 커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동안은 오랫동안 국민연금도 이렇게 부담을 안 해왔고 또 지금도 소극적으로 제도가 이제 부분적으로 연금 크레딧, 보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의 재정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입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미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이제 전체 급여에서 투입되는 부분이 거의 미흡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라 하면은 그거의 한 25% 정도를 국가 재정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국 얘기는
우리와 굉장히 다른 역사적, 경제적,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서로 처해 있는 경제 구조와 취업 구조, 고용률, 평균 소득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예. 전문가들이 참 연금 개혁 방안을 공부할 때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참고해야겠지만 이런 대중 매체에서 언론 매체에서 국민을 상대로 얘기할 때 그 부분만 딱 떼다가 독일은 이런데 우리는 이런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학성도 결여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 실정에 맞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군인연금도 지금 재정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죠. 보존금이라는 것이 그 군인연금은 기금이 1973년도에 이미 고갈이 됐어요. 73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마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일반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조 8천억 정도. 예. 두 개를 합치면 4조 3천억 그렇죠. 가량을. 그 정도입니다. 예. 근데 군인연금은 73년부터 고갈이 됐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시작하자마자 고갈됐던 거 아닙니까? 군인연금도 사실은 1960년도에 공무원연금하고 같이 섞여서 이제 도입했는데 이제 3년 뒤에 63년도에 독립을 했죠. 사실 뭐 60년도에 도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불과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제 기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 말은 군인들은 계속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서 이렇게 나라 연금공단, 군인연금 기금공단인가 뭐 있겠죠. 공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있겠죠. 국방부에서 합니다. 다루는 국방부건 어디건 공단인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다 냈는데 쌀 뒤주에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제대한 사람 있으면 퍼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작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도세자 뒤주도 아니고 말이야. 바가지로 아무리 긁어야 쌀은 없고 바가지 긁는 소리만 나고 고가는 텅 비어버렸다. 그러니 73년이면 벌써 지금 46년 전이네요. 그렇죠. 거의 50년 반세기 가까이 동안 군인들 퇴직해서 받아가는 그 연금은 전부 다 나라에서 대주고 있다. 해마다.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 정도, 1조 8천억 가량. 1조 5천억 정도. 1조 5천억. 지금 그렇고 과거에는 뭐 좀 적었겠죠. 그게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그렇죠.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국민들은 이거 자체로는 그러면 공무원 계속해서 나라 세금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이 두 특수직역 연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당신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반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존금은 뭐 그 보존의 형태가 타당한지는 뭐 차치하고 일정한 수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 책임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존금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얼마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아까 독일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23%까지 온 거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많아지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개혁을 해야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좀 그나마 맞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조로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얼마만큼 보존을 해줘야 해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이상 어느 이상이 가면은 지원해서는 안 될 부분인가 하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국민연금과의 그 공무원연금과의 그 구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국민연금이 있고 사실은 근로자들에게는 기업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금이 이제 사실 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합친 것이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그 퇴직연금은 한 달에 8.3% 정도의 그 급여의 8.3%를 해당되는 돈을 고용주가 그대로 100% 부담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반 기업 말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민연금 부분은 고용주하고 반반. 가입자하고 반반이고. 예. 그렇게 하면 객관적으로 일단 언뜻 보면은 그 이제 고용주는 한 3배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9%니까 네. 8.3%면 거의 9%에 네, 가까운데 그걸 쌤이니까. 전부 고용주가 부담하고 예. 또 국민연금도 반을 부담하니까 3배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연금이 똑같은 구조다, 그걸 합친 거다 한다면 국가가 고용주니까. 네네, 공무원이 낸 거에 3배 정도를 내는 것이 적합한 겁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뭐 기금이 계속 증가하니까 안 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전금을 내는데 합쳐서 내는 게 고용주가 내는 돈이 공무원이 내는 돈의 1.6배 정도 되거든요. 1.6배. 네네. 아하. 그러니까 보전금까지 다 합쳐서 공무원이 100원을 내면 네네. 나라에서 160원을 내준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보전금 그다음에 퇴직수당까지 예, 합쳐서 예. 그 비율을 해보면은 한 1.6배.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가 네네. 사주, 자기 고용주가 우선 매달 내는 연금의 반을 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거기서 8.3%. 내고, 그러면은 합쳐서 100원으로 치면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얼마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보조를. 보조를 고용주가 내는 돈은 그거 2.8배 정도. 280원. 예예. 내가 100원을 내면 280원. 고용주는 국민연금의 반 플러스 퇴직연금은 혼자 전체. 다 내니까 예. 한 280원쯤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나라에서 공무원이 100원 내면 나라에서 지금 160원 내주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민간 고용주가 훨씬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자들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주고 세금을 물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또 아니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명확하죠. 네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업주가 고용주가 돈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280원을 직원 1인당 280원을 내지만 이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80원보다는 덜 내는 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게 짠 거니까 공무원들 또는 군인들에게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보전을 해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약속한 바이다. 네. 다만 국민연금은 아직 늦게 시작했으니까 고갈되려면 멀었고 일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고갈 위기론을 해서 그냥 불안만 주장하는 건데 공무원과 군인은 낸 거에 비해서 받아가는 게 좀 많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라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했으면은 아직도 고갈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처음에 넉넉에 뒤주에 쌀이 가득 있으니까 아 이거 쌀 많은데 뭐 내가 또 줘 우선 써봐 그러다가 한 40년 지나니까 이제 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다 군인이 훨씬 빨리 뒤주가 비었어요. 말은 뒤집어 보면 군인들의 수익비 낸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많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뭐 특혜라면 특혜고 아니면은 특수한 그 임무 수행에 대한 그 가입기간 연장 인정을 3배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간첩 작전이나 뭐 전투 종사의 기간은 1년을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은 3년을 근무한 걸 해줘요. 아 생명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좀 특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이제 월남 파병 그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고 또 대간첩 작전에 종사한 그 기간들이 그렇다면 저 뭐 다대포나 어디에 무장 뭐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뭐 부대 차출해서 대간첩 작전을 실시했는데 한 3개월 유지됐다. 그러면 실은 9달 한 걸로 쳐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석 달치만 더 내면 6개월 근무한 거지만 벌써 1년치가 돼버린다 이 소리죠. 그렇게 하고 과거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 20년만 가입하고 퇴직을 하면은 퇴직 즉시에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아 우리는 63살이나 65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60세까지 기다려요. 처음부터 60세였죠. 지금 이제 나이에 비해서 나이 때문에 63세부터 지급 개시가 되는 사람이 있고 65세 다양하니까 어쨌거나 군인들은
제대하자마자 군 끝내자마자 그냥 그 다음 달부터 따박따박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제도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기금이 신속하게 고갈이 됐죠. 군인 같은 경우 특히. 그거 이제 그 대목을 국민들은 굉장히 이거 형평하지 않다. 물론 군인들이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도 있긴 있지만 가만히 보니 그러지도 않고 이거저거 다 빼먹고 비리는 수태투성이고 의문사한 사람 병장들은 계속 나오고 도대체 국민들이 하는 일이 뭐야? 국방비는 그렇게 많이 쓰면서 북한한테 뭐 전시작전권 한번 회수하자니까 벌벌 떨긴 하고 똥별 들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갖 끓어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감정적으로 좀 나쁜 거 있을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정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뭐 국민들 욕하는 날은 아니니까 다만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가는 것 그리고 전 국민의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예외의 약간은 허용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현격하게 수혜를 많이 받는다면 군인도 퇴직하고 나고 일반 국민도 기업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전직이 뭐 차이다 뿐이지. 그렇죠. 그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혁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아직도 뭐 개선할 부분이 많지만은 2000년도 이후에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 삭감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에 대한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어떤 재정 안정화의 효과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고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된 사람들은 입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공무원 몇 년 늦게 됐다고 말이야.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받는데 내는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 거 들었어요. 연금 측면에서만 보면 근데 연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퇴직하고 나면은 재직 중에는 사실은 뭐 조금 고위층이든 저위층이든 그냥 열심히 좀 적은 대로 잘 먹고 살고 교육해서 살아요.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은 오로지 연금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던 분이나 일반 민간 기업에 있던 분들은 뭐 그냥 이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로 큰 차이 없이 살아가고 이웃으로 잘 지내고 하는데 퇴직 후에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 공무원 연금, 좋은 연금을 받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한 30년 이상 근무한 부부 교사라면은 월 5,600이 그건 작은 거고요. 한 700 정도. 700 30년 이상 되면 대개 3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자 평균 소득이 227만 원 작년에 그런데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부부가 그거를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 받는다는 거는 엄청난 건데 그분들이 실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1년에 몇 번씩 해외 여행 가고 뭐 크루즈 선도 타고 크루즈가 뭐건 이제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 사람들이 크루즈 타고 뭐 하고 하도록 월 부부교사일 경우 부부교사를 했다고 뭐라고 하자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 것뿐이죠. 부부교사하면 한 700쯤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700만 원을 받게 되는 데에는 재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평생 30년 넘게 스승의 길을 걸어오시고 촌지 한 장도 안 받고 애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 생각하면야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드려야겠지만 팽팽히 그렇지 않을 뿐더러 퇴직하고 나면 똑같은 국민인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게다가 내 세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옆에 산 사람은 그냥 일할 때는 큰 차이 없이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당장에 어떤 소득이 없어서 뭐 경비로 들어가고 그렇죠. 또 어떤 마트에 가서 뭐 일을 거들어야 되고 노동판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빈곤계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조차도 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폐지를 죽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실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 상태에서 한쪽에서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 이렇게 연금을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거다 이런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았던 세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보전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혁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까지 저는 왔다고는 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 구조 하에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그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의 구조를 이원화해서 일반 그 소득보장연금은 국민연금에 통합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 소득 재분배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 직역만을 위한 직역연금, 민간인들 같으면 기업연금 그것을 별도로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특수한 부분 또 배려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3년 그런 것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비교 가능성도 높아지고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특성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투명해지고 이런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이다 군인이다 이렇게 세분할 게 아니고 또 뭐 사립학교 교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데 다 그냥 국민연금 틀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고 일단 1층 연금을 그 다음에 직역별 특수성과 애초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 중에서 예외성은 최대한 좀 없애고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승인이 돼야 사회 불안 요소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내 세금으로 내면 내 세금으로 도와주어서 저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노후에 다니고 나는 마트에 가서 이거 살까 말까 지갑을 늘 신경 쓰면서 15,000원이니까 비싼 것 같아서 못 사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과거 정부에 했던 것까지 우리가 소급해서 묻기는 뭐하더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으면 그리고 사실 그동안 공무원과 군인들이 과연 이 나라 조국과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품게 되었다는 정서적 차원도 고려가 좀 되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편하게 일하고 신분 보장되고 아무튼 그 일은 딴 얘기니까 아무튼 국민연금 체제로 1층 기층 맨 첫 번째 층에는 다 동일하게 들어오고 특수한 부분만 조금씩 인정을 해서 재정에서 도와주는 부분을 좀 최소화해 나가자. 그러다가 이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면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제 재정. 그렇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대거 나와서 국민연금도 재정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앞으로 저희들 같은 세대가 이제 사라지면은 앞으로 한 30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구가 평탄화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잘 조절하고 또 뭐 국가 부담, 개인 부담을 좀 조절하면은 또 연금 재정 문제는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연금 빈곤 문제, 사각지대 문제 이게 제일 큽니다. 맞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재섭 박사께서는 공무원 연금 연구소장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밝으시지만 특히 공무원 연금 쪽에서 실제 재직 경험도 있고 아무래도 스터디도 깊겠죠. 제가 오늘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구했던 것은 우리가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1번. 2번 지나치게 과장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줄이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 더 이상 나라 돈으로 해결하는 이 잘못된 관행을 애초에 연금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돌리지 말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수혜자들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 사이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메꿔주고 있는 것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논의가 시작한 지 10년도 훨씬 더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군인들의 힘이 너무 세요.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공무원한테 시켜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노골적인 반발이 심한데. 그리고 이것은 독립적인 기구,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 대타협을 이끌어내도록 그러기에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해당 이해관계자들은 그 기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의견이야 참고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 들어가면 의결권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과격한. 그래서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국회에 셀프 개혁을 하지 말라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합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관료의 손을 결국은 법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다듬고 하려면은 뭐 자료도 제출하고 뭐 하려면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국민연금을 다루거나 공무원연금을 다룰 때 서로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된 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동원을 하고 국민연금은 거칠게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이건 뭐야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용돈연금 문제 이런 부분을 배격하고 오히려 재정 문제만 계속 거론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힘드는 어려운 빈곤을 너무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적 문제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대 간에 조정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 지금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전현직 공무원, 전현직 군인 그리고 국민 이 사이에 조정할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적폐 청산 그다음에 경기 소득주도 성장 논란 그다음에 경기가 아래 공포 불경기에 빠지느냐 국민 성장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어서 이게 잠시 뒷전으로 불려나는 것 같은데 저는 개헌 논의 정치 파트에서 공공연금 및 복지 부분에서는 각종 연금의 총체적 점검 및 개혁 그리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일을 시켜서 이견 소지를 최소화하는 이런 것을 촛불정부 임기 내에 시작하고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께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주신 것 최근 들어서 공무원연금의 폭이 많이 줄었다거나 그런 것 좋은 정보고 물론 알 사람들은 알지만 그런 것까지 잘 모릅니다. 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현실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제야에 계신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입장에 있던 모두를 받아들여야 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할지의 청사진의 일부를 보여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의 총결산 겸 한두 가지 더 짚어보고 이 시리즈의 그런 것들은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6월 20일 이강윤의 오늘 끝낼 때가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평양에서 얼마나 밀도 있는 얘기를 어느 선까지 얼마나 과감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힘을 실어서 표현하게 될지가 참 관심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시진핑 주석이 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무엇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촉각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북핵 문제, 남북관계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상당 부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해서 두는 똑똑이 두고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방송 끝나고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답변도 드리고 함께 얘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튜브에 올리는 방송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댓글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 계속 창에 좀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6월 20일 순서는 일단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